자, 전산세무실습 3월 15일 3주차 우리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2번 풀다가 우리가 잠시 그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6일 날에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 대금은 9월 달에 우리가 카드 대금을 결제할 거기 때문에 8월 6일 시점에서는 미지급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우리가 미지급금을 상환해야 되는지를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다모아 문구에서 구입을 했지만 다모아 문구에 결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신한카드사가 다모아 문구로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우리는 신한카드 회사로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카드한테 지금 빚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미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비용 계정인 사무용품비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라는 비용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네요. 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이렇게 8만 원. 자, 요거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6일입니다. 자, 차변에 사무용품비. 자, 판관비다. 그죠? 자, 격리부서에서 사용할 거니까. 공장에서 사용을 했다면 제조 원가를 써야 되겠다. 그죠? 자, 8만 원. 자, 대변은요. 그렇죠. 미지급금.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신한카드 8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9월 25일 승합차 등록 비용 20만 5천 원을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인 예스카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대요. 자, 차변, 대변. 자, 현금이 감소를 했네요. 자, 이렇게 현금이 나간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월 25일 날에 차량 등록 비용 15만 원, 번호판 구입 외 해서 5만 5천 원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 원가를 가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규정들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자,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고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그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쓰는 계정이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지출된 원인이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부대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금액은 20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요. 자, 입력을 할게요. 자, 9월 25일. 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나와야 되고요. 20만 5천 원입니다. 자, 대변은요. 그렇죠.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자, 상품 170만 원을 매입을 하고요. 아하, 상품을 매입을 했네요. 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했대요. 자, 차변, 대변. 자, 우리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다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단서 규정이 있네요. 당좌 예금 잔액은 30만 원이었대요. 국민은행과의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0만 원이래요. 자, 여러분들 당좌 차월 계약 알죠? 자, 우리는 언제나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좌 차월 계약이 있으면 당좌 차월 계약에 따른 한도까지 당좌 예금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당좌 수표가 500만 원까지 가능은 하네요. 자, 지금 당좌 예금 잔액은 3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 170만 원을 미입했잖아요. 자, 결제 금액은 170만 원인데 이 170만 원을 결제하는 수단이 어떻게 되죠? 자, 당좌 예금이 30만 원. 30만 원이 잔액이니까요. 자, 또 그렇죠. 당좌 차월로 140만 원이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 당좌 차월 140만 원은 500만 원의 한도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40만 원을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이 결제 금액 170만 원을 당좌예금 30, 당좌 차월 140 요렇게 해서 17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좌 예금이 감소한 원인은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상품. 자, 상품의 취득원가는 17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 170만 원을 어떻게 지불했어요? 그렇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 예금은 30만 원 밖에 없고 당좌 차월로 140만 원을 우리 계약에 따라서 140만 원을 대출하고 똑같은 거죠. 당좌 차월이 대출 받아가지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쓰는 계정은 저는 당좌 차월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편리하게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맞았죠? 이 단기 차입금은 누구한테 나중에 상환해야 되죠? 그렇죠. 국민은행한테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해지겠다. 그죠? 자,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10월 11일 차변에 상품이 들어옵니다. 얼마요? 170만원. 대변은요, 당좌 예금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요? 30만원. 자, 대변 구성을 또 해줘야 되겠다. 그죠? 네, 당좌 차월이니까 단기 차입금 요렇게 140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분계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만약에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자, 당좌 차월이에요. 256 요렇게도 관계는 없다고 했죠. 그죠? 자, 만약에 이 당좌 차월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당좌 예금은 이제 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죠? 30만 원을 원래 잔액이 30만 원 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9월 달이다. 그죠? 그러면 9월 달에 50만 원 있었네. 근데 10월이기 때문에 이게 당좌 예금이 없을 텐데. 네. 뭐 중간에 뭐 9월 달에 20만 원치 뭐 당좌 예금으로 뭐 했나 봐요. 그죠? 자, 보니까 보자. 아, 여기 있네요.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또 당좌 수표를 뭐 발행했나 봐요. 네. 자, 아무튼 자, 당좌 차월로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잡히고요. 우리가 단기 차입금 요렇게 했다. 자, 그러면 당좌 차월이 단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단기 차입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에요. 지금 단기 차입금이 거래처가 두 개가 있네요. 강가상사랑 국민은행. 여기에 우리가 돈을 빌린 거예요. 두 거래처로부터.
그래서 국민은행한테는 당좌 차올로 140. 그리고 나머지 그 감가상사에 뭐 이렇게 돈을 빌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좌 차올이든 단계차 입금이든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장부에 표시되는 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11월 8일 영업부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네요. 자, 차변과 대변 구성 한번 해봅시다. 자, 에어컨 수리비 현금으로 지급.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감소를 했겠어요. 자, 우리가 수리비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자본적 지출인 취득원가에 가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용 처리를 하래요. 자, 이런 수리비는 우리가 쓰는 계정이 수선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정 과목을 학정을 지었네요. 자, 금액이 없어서 영수증을 보니까 자, 금액 합계가 3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수선비 3만 원, 현금 3만 원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 내용을 우리 해결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수선비 영업부 사무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3만 원이고요. 자, 대변 현금이 나갔어요. 3만 원. 자, 이렇게 해결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6번 11월 19일 거래처 아사달 유통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자,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했대요. 자, 이 외상대금 회수는 매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를 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고 2% 할인해 줬어요. 자, 매출 할인이 발생한 거네요. 자, 매출 할인은 300만 원. 자, 곱하기 2%이기 때문에 6만 원이 할인될 겁니다. 자, 그러면 차대변을 구성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이 증가합니다. 보통 예금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외상대금 회수,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가지고 있던 게 감소가 되어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그죠?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아사달 유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었기 때문에 2%를 할인해 줬습니다. 매출 할인입니다. 자, 이제 계정 과목을 학정을 지었고요. 금액을 적어 볼게요. 자,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전액이 빠져야 되겠다. 그죠? 자, 2% 할인해 줬대요. 6만 원이 할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겠지요.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월 19일. 자, 9분의 차변 보통 예금 얼마요? 294만 원. 차변에 자, 매출 할인. 자, 상품 매출 할인입니다. 그죠? 6만 원. 자, 대변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죠? 자, 거래처 코드 아사달 유통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300만 원은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해서 채워졌고요. 자, 요것도 회계 처리가 지금 잘 되었네요. 자, 문제 7번 풀어봅시다. 이제 전표 문제는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12월 10일,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 원. 자, 회사 부담분 12만 5천 원. 본인 부담분 예수액 12만 5천 원을 현금 납부하였대요. 자, 차변, 대변. 자, 현금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현금이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차변에 우리 그 계정 과목을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돼 있네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자, 우리 건강보험료 25만 원이 있어요. 이 25만 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자, 회사 부담분이 12만 5천 원이 있고요. 근데 이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래요. 자, 두 번째. 자,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12만 5천 원.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죠? 우리가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 4대 보험료를 공제를 하잖아요. 그때 공제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이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급여를 보낼 때는 자, 급여가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자, 그런데 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금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나서 뭐 송금을 해줬다. 그러면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금에는 지금은 건강보험료만 있지만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이런 것들 있죠. 공제되는 금액을 예수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본인 부담분 12만 5천 원은 예수금. 자, 요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예수금을 납부를 할 때는 자, 차변에 예수금 그리고 뭐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현금 1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납부를 할 때 자, 이거는 종업원 본인 부담분이에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종업원 반, 회사 반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회사 부담분도 50% 같이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 복리후생비 12만 5천 원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현금 1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현금 25만 원이 나갔고요. 자, 그 중에서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가 12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자, 종업원 부담분 예수금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납부할 때는. 아셨죠? 언뜻법은 쉬운데 또 언뜻법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거 참 회계 처리해야죠. 자, 12월 10일입니다.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그죠? 자, 12만 5천 원. 자, 그리고 예수금 12만 5천 원. 대변에 현금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완벽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월 22일 자, 단기 운영 목적이네요. 단기 주식회사 동행 발행 주식. 자, 단기 운용 목적의 주식이니까 우리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발행주식 1000주. 자,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0원짜리를 6,500원에 구입을 했네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자, 한 주당 6,500원에 총 몇 주요? 자, 1000주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총 매입가액은 얼마죠? 6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발행주식 1000주 요렇게 1000주를 한 주당 6,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취득시 수수료가 11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자,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11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자,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이 되었대요. 자, 차변과 대변을 구성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보통 예금이 감소가 되었을 겁니다. 보통 예금이 감소된 원인은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회계 처리 지식을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자, 플러스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떻게 하느냐?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가산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죠. 그때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금액을 확정시켜 볼까요? 자, 한 주당 6,500원에 구입했으니까 총 매입 가격은 자, 650만 원이고요. 수수료 비용은 얼마 들었다고? 자, 11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나간 금액은 총 661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게 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해서 661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66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회계 처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12월 22일.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650만 원. 자, 수수료 비용도 발생했다. 그죠? 아이고. 자, 판매 수수료가 아니고 수수료 비용. 이것도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되겠다. 빠르게 회계 처리하면 틀릴 수도 있겠다.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9로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8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84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수료 얼마라고요? 자, 11만 원입니다. 자, 대변은 우리 보통 예금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네.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8번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4번 그 회계 처리까지 잘 끝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5번을 가볼게요. 자, 문제 5번은 우리 오류 수정 문제인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대요. 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월 3일 외상 매출금
17만 원의 해수 거래로 회계 처리한 내용은 GS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래로 확인되었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사실관계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보통 예금에 일단 입금이 되었대요. 자, 그런데 회사는 그 입금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외상 매출금의 해수로 회계 처리를 해버렸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GS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에 아이고 자 실제로는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입금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10월 3일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3일입니다. 자 10월 3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차변에 우리 보통 예금에 돈이 17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그런데 GS 상사라고 돼 있네요. 17만 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외상 매출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이 증가한 보통 예금에 증가한 게 아니라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는 동일하지만 이게 어떤 거라고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입금되었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수정 전 회계 처리는 이렇게 수정 전보다는 자, 잘못된 회계 처리는 이렇지만 자, 올바른 회계 처리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변은 맞으니까 대변이 틀렸다. 그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자 수익입니다. 아셨죠? 거래처 적용은 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처는 언제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채권 채무 관련된 것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도 되는데 굳이 안 지워도 돼요. 자, 적용 그냥 달려 있으면 놔두셔도 되고 찝찝하면 지워도 됩니다. 네, 지워도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놔두세요. 그냥 틀린 것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자, 10월 15일. 자, 지출된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자,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대금을 지급을 했네요. 자, 두 번째. 회사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회계 처리를 한 거고요. 사실은 당좌 수표가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계 처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15일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군요. 자, 차변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어요. 20만 원에. 그리고 대변 당좌 예금으로 나갔다고 회계 처리를 했네요. 자, 이게 잘못된 회계 처리였습니다. 자, 올바른 회계 처리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자,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좌 예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회계 처리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틀린 거는 당좌 예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오류 수정 문제까지도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류 수정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조금 당해하거나 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회계 처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6번은 우리 결산 회계 처리다. 그죠? 자, 결산 회계 처리도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2020년은 자, 4월 1일에 자, 본사 영업부 운용 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대요. 기말 수정 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20년 4월 1일 날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출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네요. 이거 뭐냐? 자, 자, 차변, 자, 대변. 자, 이게 4월 1일 회계처리입니다. 자, 출금준표. 자, 출금준표니까 현금이 나갔다. 그죠? 뭐 때문에 나갔대요? 보험료 때문에 나갔대요. 요 밑에도 회계처리 있어요. 네. 자, 보험료 120만원. 그리고 현금 120만원 나갔대요. 자, 그런데, 자, 보험 적용 기간을 살펴보니까 이렇대요. 그러면 우리는 발생 주기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 기간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20 에이씨, 이 뭐야 이거. 자, 2020년 4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또 회계 기간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2021년 1월 1일부터 만기가 언제죠?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기속할 것은 9개월이 되겠다. 그죠? 9개월. 그리고 2021년도에 기속시킬 것은 3개월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20만 원을 1년치를 다 납부를 했네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이 금액이 2020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금액인데, 보험료가 120만원 전부 다 비용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차변과 대변을 구성시켜 놓고 일단 보험료를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보험료를 얼마를 취소시켜 주면 되죠? 그렇죠.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을 취소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 차변 계정은 뭘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비용의 이연. 자, 비용의 이연은 자, 우리가 그 지급한 시점에서 그 모두 비용 처리했다면, 이런 식으로 비용했다면 비용을 취소하고 그리고 성급 비용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 자, 결차 성급 비용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자, 결대. 자, 보험료를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때 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